개장하고 28분 10초 구간 방금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전력과 전선주 먼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에너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전망이죠.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에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 시점 전력과 전선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나쁠 이유는 없죠. 없다. 근데 전력 관련주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해왔던 에너지의 한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에너지 관련주들 주축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고 계신데 네. 에너지 관련주가 그럼 여기서 끝날까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순서가 좀 있잖아요. 최초에는 1차 상승기 24년도 때 당시에는 반도체가 먼저 강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반도체 케이펙스 캐파 투자 확진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부족해요. 일론 머스크가 사실 24년도 때부터 AI 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전력에 큰 또 수요가 모자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행적인 에너지 투자에 대해 집중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24년도에 해줬는데 네. 지금 그 구간에서 보시면은 바뀌었죠. 반도체가 먼저가 아니라 에너지 관련주들이 먼저 달려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국가의 정책적인 모습과 함께 엮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앞으로 더 많이 늘리기 위해 AI 투자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지금 늦지 않게 에너지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그러면은 앞서서 재생에너지나 발전소와 관련된 흐름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전선 쪽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부분은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점, 네.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신정부 탄생 이후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수급적인 개선세로 인해서 강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기초공사, 해상 HDVC, 그리고 뭐 ESS,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분산에너지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뭐예요? 그냥 에너지 발전 비율 늘리고 신재생 네. 에너지 비율 늘리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전력과 관련된 이 종목들 무조건 한 종목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두산 에너지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거의 5만 원대 거의 가까이 지금 거의 다 치솟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48,000원 구간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전선주 종목들을 보고 넘어가기 전에 전선주에는 꼬리표점 따라붙는 원자재가 하나 있어요. 뭐죠? 구리? 그렇죠. 전선 만드는데 제일 필요한 게 구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리 가격 한번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구리 가격. 네, 구리 가격입니다. 자, 구리 얘기하면은 떠오르는 종목들 몇 가지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뭐 전선주 말고도 다른 종목들 있으니까 거기까지 한번 좀 말씀드릴 텐데 구리 가격이 지금 보시면은 앞서서 지금 직전 25년도 상승치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치솟아 올랐단 말이죠. 그 앞전의 상승 구간을 보시면은 24년도 AI 사이클과 함께 올라갔었던 구리 수요 확충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앞서서는 24년도 당시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실수요 구간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국 경기 부양 내지는 경기 회복까지 이어붙인다고 하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수준은 이미 22년도 고가치 내지는 24년도 고가 근처치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전선주가 더 힘을 받아주려면 여기서는 구리 가격이 더 올라가는 일이 발생을 해주면 더욱이 좋습니다. 다만 구리 가격이 여기서 만약에 드라이빙 걸면서 치솟아 올라 버리게 된다면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가 버린다면 이는 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만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리와 관련돼서 함께 움직이는 종목 대표 종목이죠. 전선주는 아닙니다만 풍산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차트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풍산 차트요. 풍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 앞서서 말씀 전해드렸던 것처럼 24년도 고가를 넘지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 내에서 구리 가격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풍산, 거의 1대1로 반영을 해준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풍산 같은 경우 현재 69,100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전쟁, 포탄 관련주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선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선주 처음으로 뭐 보나요?
LS 봐야죠. LS. 네, LS가 어제 호재가 나왔어요. 아, 맞아요. 네, LS 그룹주들이 어제 호재가 나왔고 개인적으로는 LS 마린 솔루션이 저는 전거래일 기준으로 상한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안고 있었었는데 네, 오늘 상승치까지 따지면 상한가는 넘는 상승분은 나와준 것 같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이 HDVC 그리고 특히나 에너지 고속도로 개발 쪽으로 수혜 기대감까지 만들어가면서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에 장 초반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눌린 구간에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전선주들 구리 가격과의 괴리율이 좀 발생을 하는 구간에 들어선다면은 네.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 구간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 애들의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는 점. 원자재 구리 가격 보시면 24년도를 완전히 아직 뛰어넘지도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가 위치로 따지면은 구리 가격과 1대1로 대응하기보다는 이미 넘어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000원 정도까지 눌린 구간이 열려 있는데 25,000원 구간을 좀 버텨준다, 네. 지지해준다라는 흐름으로 간다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 지금은 일단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좀 평가를 내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주의는 좀 필요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이런 LS 마린 솔루션 말고도 변압기 시장은 아직도 튼튼합니다. 오, 변압기요. 변압기는 아직도 튼튼해요. 오. 일진그룹주 하나 볼게요. 일진전기입니다. 네. 일진전기 지금 당장 추세 흐름상 보시면은 막 빠르게 하루 이틀 만에 막 10% 저렇게 30% 20% 급등 나오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천천히 올라갑니다. 변압기 시장은 여러분 이 전기 전력 에너지와 관련돼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중국의 원전 기술 수출 금지를 내렸죠. 네. 그러면서 미국 내 원전 개발에 대해서 10개 이상 추가적으로 웨스팅하우스에 또 수주 건수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나라도 절대 대처하지 못하는 기술을 가진 부분이 바로 변압기 시장입니다. 맞아요. 변압기예요. 변압기 관련해서 일진전기뿐만 아니라 HD그룹주도 있는 만큼 네. 해당 그룹주들에 대한 수출 그리고 물론 원달러의 일부 좀 출렁거리는 모습을 만들고 있지만 미국형 수출 비중 특히나 이건 어느 국가에서 이 변압기 시장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보시면은 변압기는 관세 맞을 확률도 없습니다. 관세 무풍지대라는 거죠. 전선과 관련된 구리와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 우려감 그리고 미국과 중국 때리기 이 흐름에 있어서 영향도는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변압기 시장은 굳건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변압기 관련주 하나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변압기 관련주는 조금 이따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추천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전선주 함께 점검을 해봤는데요. 우선 구리 가격 함께 신경을 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풍산의 움직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S 전선과 LS 마린 솔루션 그리고 변압기 안에서는 일진 전기까지 차트 점검해 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바로 출발해 보시죠. 두 번째로는 조선주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화그룹이 미국 정부로부터 오스탈의 지분을 최대 100%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단 19.9% 인수를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요. 오스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오늘 조선주 좀 다시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분 인수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서 승인이 난 게 100%까지 승인 났습니다. 네. 그냥 완벽하게 인수해버려도 상관없는 건데 조선주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 조선주랑 항상 반대로 가는 게 있어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조선주가 올라가면 떨어지고 조선주가 내려가면 올라가는 섹터가 있습니다. 반도체. 최근에 반도체가 올라서면서 반도체 늦었다 못 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반도체 쫓아가시는 것보다 조선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반도체에 대해서 주도적인 평가보다는 아직 조선과 방산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주도적인 평가를 많이 내려드리고 있는데 네. 조선주 바뀐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숫자로 이거를 표현한다고 하면은 과열 구간이다. 아직 더 올라가기엔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다만 주가에 대한 기대치나 상승에 대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를 덧붙여 보신다면은 조선주가 아직 꺾일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그룹주가 지금 오스탈까지 인수하면서 미국향 시장에 진출 확대하는 모습 보시면은 여기서 시장 내 기대치는 더 올릴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주들과 반도체의 좀 상관관계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거의 근 한 달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한 달가량 정도로 삼성중공업, LNG와 관련된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인 승인 건수를 제외하고는 함정과 관련된 이야기들, 특히나 지금 조선주에서는 새로운 수주 건수에 대한 기대치가 남아있거든요. 네. 최초에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향으로 인해서 중국 수주 건수 반사수혜를 이야기를 했었던 게 첫 번째 조선에 대한 상승 사이클이었다면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미국향뿐만 아니라 인도 수주 건수까지도 남아있다는 거죠. 자, 에너지와 조선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국가에서 이제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 국가가 있고 없는 국가가 있죠. 없는 국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끌어와야죠. 끌어와죠. 뭘로 끌어와요? 수입으로? 그렇죠. 수입으로 끌어오고 배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다 네. 조선이에요. 그래서 LNG 선박에 대해서 삼성중공업이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끊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풍산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풍산이 근데 지금 5%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은 뭐냐? 전쟁이 아직 또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선주들에 대한 기대치 아직 미반영 내지는 더 올라갈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인도도 있지만 함정 수주 건수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라는 겁니다. 그 하반기부터 함정 수주 건수 나온 건 누구다?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하나오션이요. 자, 하나오션 블록딜 이슈 이후로부터 블록딜 이슈 4월 말일 이후로부터 지금 현재 6월입니다. 한 달 좀 넘는 시간 동안 지금 보시면은 횡보입니다. 블록딜 이슈가 아직 살아있죠. 그렇죠? 블록딜 이슈 아직 살아있습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떨어집니까?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그러니까 블록딜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구간만 넘어간다면 우리는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따져보시면 그대로 박스권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주 물론 하나오션에 대해서 나는 블록딜에 대해서 일부 좀 부담감을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넘어가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어딥니까? 엔진이죠. 엔진 하나 쪽도 엔진인가요? 그렇죠. 하나 엔진이죠.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도 올라오는 한 달 동안의 기간 동안 한 달 내에서 조정이 나왔죠. 하지만 이게 조정이 깊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난 31,850원 대비해서 고가 대비해서 떨어진 수준은 이제 조정 20% 가까운 조정분이 나온 상황입니다. 고가 대비해서 딸랑 20%예요. 그러면은 저는 현재 구간에서 가격 조정이 가장 우려됐었던 이 현재 사이클 구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 대비해서 너무 깔끔하게 조정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추세적인 이탈 없이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선주를 다시 한번 담아볼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 나는 더 갈 거다. 지금 현재 반도체 추격 매수로 나설 것이냐? 아니면은 반도체 올라가는 동안 쉰 조선주를 갈 것이냐. 오늘 장 초반에도 보시면은 반도체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눌리니까 조선주가 빠르게 또 튀어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행적으로 지금 강하게 올라간 반도체를 보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눌리고 신 조선주를 보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 조선, 방산 이 세 가지에 엮여있는 사이클 자체는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고 지금 현재 그래서 LNG, 에너지 쪽과 연관성이 높은 삼성중공업이 가장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타 조선주들 마찬가지로 눌린 구간에서 LNG 수출 투자 확대로 지금 시장 내 계속해서 우상향 방문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조선주 잠깐 한 달 동안 쉬었다고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조선주는 주도주가 맞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앞서가지고 풍산이 움직이는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전일 또 우리 새벽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전쟁이 끝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왔었던 뉴스 자체가 여기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내에서 포로 교환과 관련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다만 포로 교환 대신에 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또 드론 타격을 그것도 폴란드 국경지대 인급지대에 또 펼쳐졌기 때문에 긴장감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는 만큼 방산, 조선, 에너지 이 세 가지는 아직 올해 올라온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못해도 2년 정도의 사이클은 보셔야 된다는 점 아직 더 올라갈 자리는 남았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조선주 아직 없으신 분들 지금 이 눌려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었던 대로 하나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블록들이 나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 분들은 하나 엔진 내지는 방산 쪽으로 조금 더 주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 내에서 하나그룹주 내지는 조선주들의 눌림 조정 구간 똑같이 받고 있다는 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선과 방산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솔루션에 대해서 지금 장비들, 기기들의 납품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선주 상승분에 똑같이 쫓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이 종목들 한번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 전반적으로 차트 점검까지 끝내봤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저희 리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희 5월 19일에 매수했던 우진 목표가 우선 달성했고 수익률은 18%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전 안에서 담았었는데 역시나 에너지 계속 잘 가겠죠? 네, 에너지 종목들은 계속해서 순환매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만 조금 아쉽다고 표현하고 싶은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나 대장주 같은 종목들이 갈 때 못 올라가고
충분히 그 상승분을 1대1로 쫓아가지 못했다라는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조 건수로 간다라고 하면은 국내 원전, 특히나 우진결 같은 이 기자재와 부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정부 정권에 대한 이 기대치와 흐름에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 내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일부 소극적인 스탠스가 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변동성은 생길 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꺾이지 않고 강세를 만들어가는 구간을 그대로 유지를 해준다면 재차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으니까요. 현재 기준으로 5일 이동평균선 지지 중입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딩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우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리바운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서 변압기 관련해서 오늘 추천해 주실 종목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 어떤 종목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땡땡 전기입니다. 땡땡 전기. 그렇죠. 뭐 전기 붙은 종목이 언제 많아야죠. 그죠? 네. 오늘 전기라고 붙어있는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가 67,90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기는 산일전기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주들이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고 변압기 시장도 마찬가지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력망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변압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급등하는 모습도 기대가 되지만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수출 비중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종목은. 수출 비중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 산일전기라는 기업이 특히나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인데 그 중에서 미국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미국 수출 비중이 몇 퍼센트냐? 90%가 넘어갑니다. 무려 95.7%입니다. 어마무시한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원전 확대, 에너지 전력망 구축 확대, 그리고 노후 전선 장비. 이거는 우리가 연초에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수출량 데이터와 매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데 이 산일전기 미국형 수출 비중이 무려 95.7%라는 점. 이제 직전 분기 발표에서 95.7%였고 이전에는 50%, 70%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던 모습을 만들어준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향 내에서 전력과 관련된 흐름 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원전 활성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신규 10기에 대한 수주 건수 기대치가 여기서 나온 건데 원전으로만 집중하실 게 아니라 전력시장 확대 쪽으로 우리는 관세 없다, 관세 무풍지대라는 점까지 함께 부각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변압기 관련주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일전기 차트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산일전기입니다. 산일전기 현재 기준으로 5일선 20일 이동평균선 그대로 가둬둔 박스권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박스권 형태를 기간 조정 가져가는 형태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전 고가, 현재 박스권 형태 고가를 돌파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가장 강력하게 시세 붙일 가능성 높으니까요. 일단 현재 박스권 구간에서 수렴 형태로 좁아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가격 전략은 저는 지난 고가 넘어가는 85,000원으로 목표가 높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57,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땡땡 전기 그 주인공 산일전기였습니다. 목표가 85,000원까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유튜브 댓글이 하나 남아있어서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부자시크릿님이 세트레가이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손절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되신대요. 세트레가이 어떻게 보세요? 세트랙 아이 지금 당장 저는 손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세트랙 아이나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위성과 관련돼서 결국엔 일론 머스크가 문제가 심했었잖아요. 제가 네. 네이버 밴드에 재밌는 사진 하나 올렸어요. 무슨 사진이냐면은 트럼프한테 주식 사라고 하니까 주가가 너무 비싸. 그럼 우리끼리 싸운 척 해볼까? 근데 또 간밤에 또 괜찮다 이런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거 뭐 사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약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진짜 약물 때문에 획가닥한 건 아니었나. 농담 삼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위성과 관련된 투자는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성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 이슈 때문에 폭락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왔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 투자는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 내에서 꺾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 X와 관련된 흐름 내에서 꺾인 종목이
많다는 점까지만 기억해 보시면서 정부 정책향 투자는 끊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서 꼭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항공 분야 안에서는 스페이스X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정책향으로 조금 더 폭넓게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트랙 아이까지 만나봤네요. 화요일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